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 빅리치입니다. 자, 오늘은 워런 버핏이 항공주, 은행주 모두 지금 주식들을 많이 매도하고 있죠. 그런 다음에 워런 버핏이라면 정말 한국 투자를 준비하고 있는 건지, 자, 이제 미국의 부자들을 통해 가지고 앞으로 세상에서 어떤 투자 준비를 하고 있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빅리치는 다음 카페에 빅리치의 경제 흐름을 알아야 재테크도 성공한다의 카페 직위입니다. 자, 외국인은 왜 이 우리나라를 봤을 때 주식을 팔고 한국 채권을 살까요? 전시간 방송을 보시면 알겠지만은 외국인들은 지금 주식을 팔고 달러를 바꾸고 나가는 것보다도 한국 채권을 꾸준히 사고 있는 거를 우리가 이제 저번 시간에 보셨죠. 그리고 이 채권을 꾸준히 사고 있는 부분을 아마 누구보다 더 빨리 제가 그 캐치를 해서 여러분들에게 아마 전달을 해 드렸을 겁니다. 자, 부자들은 왜 채권을 살려고 그럴까요? 저게 과연 워런 버핏이나 이런 이 월가의 큰 손들이 한국 채권을 사고 있는 걸까요? 아니면 뭐 다른 나라, 뭐 네덜란드라든지 뭐 노르웨이, 뭐 중동의 그 산유국들의 뭐 국채들이 국부 펀드들이 또 우리나라 채권을 살까요? 제가 봐서는 이 달러를 운영하고 있는 나라의 큰 손들이 한국 채권을 살 가능성이 아주 높고 지금 아마 사고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뭐 우리 그 유튜브에서도 보면 요즘에는 굉장히 그 전문 지식을 가진 이런 그 유튜버들이 있는 반면 정말로 무자비하게 그냥 짧은 경제 지식을 가지고 방송을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오늘은 제가 이걸 아주 어, 초보자들도 있기 때문에 제가 좀 쉽게 풀어서 경제를 이해하고 지금 돈들이 어떻게 굴러가고 있는지를 한번 알아보기로 하겠습니다. 자, 우선 이 주식에 관련된 부분은 시장 관련된 부분은 뒷부분에서 하기로 하고 이 왜 한국 채권을 외국인들이 사는지를 먼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워런 버핏이나 이 미국의 큰 IB 은행들이라 그러면 향후에 환율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는 누구보다도 더 시장을 잘 파악을 하고 있겠죠. 가장 돈을 많이 버는 방법은 우리나라를 지금 예를 들겠습니다. 지금 뭐 유럽이나 중국도 예를 들 수 있지만 사실 이번 경기에 미국이 공격을 최우선으로 하고자 하는 곳은 유럽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가 이제 뭐 산유국, 그리고 세 번째가 제일 적은 게 아마 중국으로 보고 있는데 물론 중국의 행동에 따라서는 이 부분이 첫 번째나 두 번째로 올라올 가능성은 높지만은 우리가 지금 다른 나라를 이해하는 것보다도 우리 대한민국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시장을 보면은 앞으로 어떤 상황이 예상될 건지를 아마 쉽게 파악을 하실 수가 있을 겁니다. 우리의 IMF는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잃어버렸죠. 이 IMF는 우리의 모든 걸 다 잃어버린 대신에 누군가는 큰 수익을 얻었던 상황이 IMF 때입니다. 어떤 나라는 국가 부도가 나가지고 중내 산해 하면서 가지고 있던 금을 모두 팔고 가지고 있던 모든 걸 다 내주고 환율이 엄청나게 1,000원에서 2,000원이 올라가니까 물론 이제 이거는 쉽게 설명을 드리는 거예요. 김영삼 정부 때 그 800원대 있던 게 2,000원까지 올라가서 물론 2,000원 넘은 적도 있었지만 이 부분에서 약 2배의 원화 가치가 떨어지게 되죠. 이 원화 가치가 2,000원에서 2,000원이 되다 보니까 가치가 떨어졌을 때 1달러가 들어와서 2,000원을 바꿔버립니다. 그리고
다시 정상적으로 돌아와서 1,000원 밑으로 내려가게 되면 이 1달러는 2,000원이 된 게 1,000원이 됐을 때는 2,000원 가지고 있는 건 2,000원이죠. 2,000원으로 달러를 바꿨을 때는 1달러가 2달러로 변하는 정말 무서운 일이 일어나요. 이렇게 해서 이 1달러는 다시 회수를 하고 남아있는 1달러는 그 뒤로 주식 상승, 부동산 상승으로 얼마나 큰 부를 가지고 한동안 1,000원에 유지되어 있는 다시 환율에서 달러를 바꿔나가는 참 희한한 일을 우리가 겪었었죠. 자, 그러면 앞으로 이런 일이 또 일어날 수 있을까요? 분명한 거는 이런 상황이 일어날 수 있다는 거는 달러의 강세가 계속 유지된다는 조건이 된다 그러면, 즉 우리 환율이 지금 1,000원대에서 2,000원 정도 가까이 간다고 했을 경우에는 또 한 번의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다는 거죠. 야, 이게 뭔가 또 큰일이 일어나는 것 같은 느낌이 안 드세요? 자, 제가 워런 버핏이라면 지금 고가권에 있는 미국 주식을 팔고 한국이나 유럽이나 물론 이제 중국이 될 수도 있겠지만 산유국들의 채권을 산다 그러면 얼마나 큰 효과가 일어날 수 있을까요? 그냥 단순히 이렇게 생각을 했을 때는 큰 의미가 없어요. 지금 1,100원대부터 지금 외국인들은 우리나라 채권을 꾸준히 이렇게 사오고 있단 말이에요. 이게 재밌는 거는, 그럼 이렇게 채권을 사온다는 거는 뭘 의미를 할까요? 왜 이 사람들은 이 채권을 꾸준히 사면서 이 뭘 노리고 이렇게 채권을 살까요? 워런 버핏이라고 해도 지금 미국 주식 팔고 한국 채권을 사고 싶은 거예요. 이 한국이라는 나라가 다른 나라보다 꾸준히 무역 수지 흑자를 내고 있는 나라고, 뭐 우리가 지금 아르헨티나나 뭐 터키나 남아프리카 공화국이나 모든 나라들이 지금 환율이 어마어마하게 올라감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무역 수지 흑자가 지속적으로 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서는 환율이 크게 흔들릴 부분은 없어요. 그러니까 뭐 어마어마하게 환율이 올라가 버린다든지, 그러니까 그 가치가 떨어진다든지 이런 건 없고 거의 한 2배 정도가 나오고 다시 정상적으로 돌아갈 수 있는 나라, 이게 우리 대한민국인데, 유럽도 마찬가지로 위기가 있다가도 바로 정상적으로 돌아갈 수 있는 나라들이겠죠. 자, 수출 주도형 국가들은 꾸준히 무역수지 흑자가 난다 그러면 얼마든지 환율이 올라갔다가 다시 떨어짐으로 인해서 이 환차익을 올리는 상당히 재밌는 상황을 만들 수가 있겠구나 하고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죠. 자, 그러면 왜 이 지금 채권들을 이런 식으로 계속 그 매수를 하고 있어도 이게 될까요? 그리고 얘네들은 어떻게 주식 판돈보다 더 많은 지금 채권을 사가지고 있어요. 근데 이게 정말 무슨 말이 되는 얘기인가 할 정도로 채권을 많이 사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달러가 들어와서 채권을 사는 것보다 주식을 팔아가지고 지금 채권을 사고 있는데 그 양이 상당히 많아지고 있다는 거죠. 이 양이 그러면 어디서 나오겠어요? 지금 달러가 들어와 가지고 그 채권을 사는 것보다 2,000원대 이 들어와 가지고 채권을 사는 거나 어떤 투자를 하는 게 훨씬 더 낫겠죠. 왜? 우리가 과거에 IMF에서 이걸 경험을 했잖아요. 2,000원대 외자가 들어와 가지고 1,000원으로 떨어진 다음에 원금은 회수를 하고 나머지는 자산 거품이 일어나서 어마어마한 자산을 챙겨서 다시 1,000원대 환율에 달러를 바꿔 나갔을 때는 정말 1달러가 100달러도 될 수 있고 1달러가 뭐 10달러도 될 수 있고 어마어마한 수익을 챙겨서 나갔기 때문에 아마 제가 워런 버핏이라고 그래도 분명한 거는 우리나라의 채권을 지금 사고 이 투자를 준비하는
상황을 만들 수가 있겠죠. 근데 단 지금은 1200원대야 환율이. 2000원에 들어가는데 왜 지금부터 들어와 가지고 저렇게 채권을 사는 걸까요? 정말 재밌는 상황이죠. 자, 그러니까 우리가 단순하게 우리 지금 계산하기 좀 좋게 100억의 채권을 한번 샀다고 어, 어, 1000억으로 할까요? 뭐 미국에서 들어오는 사람들이나 뭐 주식을 파는 게 한 1000억 정도 되니까 1000억의 채권을 한번 샀다고 가정을 해봅시다. 근데 지금 이게 거의 조 단위로 지금 뭐 20 몇 조, 30 몇 조를 샀기 때문에 얘들은 장난을 그렇게 쉽게 하지는 않아요. 외국인들이 보면은. 그러니까 지금 20 뭐 한 30조 정도의 지금 채권을 샀는데 계산상 지금 우리가 이걸 100억이라고 지금 얘기를 하겠습니다. 자, 100억이라는 채권을 샀는데 이 주식을 파는 거는 천억을 샀는데 천억만큼을 못 팔았어요. 처음에는 천억 이상을 팔았겠지만 이거는 지금 단순히 예입니다. 이 뭐 오늘 그 주식 판 것만 해도 4,400억을 팔았는데 이 사람들이 그 외국인들이 사는 건 4,400억을 다 사요. 그러니까 이 부분에서 4,400억인데 지금 천억으로 계산을 한다는 얘기죠. 천억의 채권을 사가지고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주식을 팔지를 않아도 우리가 이 채권 천억의 부분, 보통 국채를 사기 때문에 3년 만기 국채, 10년 만기 국채를 외국인들이 지금 사기 때문에 이 천억을 담보로 해가지고 얼마든지 돈을 빌릴 수가 있겠죠. 국채라는 게 천억을 가지고 담보를 잡으면 거의 950억 정도의 담보를 받을 수가 있을 거예요. 채권이 지금 뭐 국채는 거의 보장된 거니까. 그러면 이 담보를 잡아가지고 여기에서 나온 이자로 빌린 이자를 이렇게 주면 되겠죠. 그러니까 크게 문제 돈이 들어갈 게 없어요. 그럼 이 950억을 가지고 또 뭐 예를 들어서 뭐 955에 95%니까 계산하기 좀 힘드니까 뭐 어쨌든 간에 한 910억 정도를 또 이렇게 채권을 살 수가 있겠죠. 그리고 또 이걸 연속적으로 이렇게 가면은 이 천억이란 돈이 천문학적인 숫자가 나와요. 지금 이런 식으로 이 외상으로 돈을 빌려가지고 달러를 원화를 빌려가지고 계속 이렇게 돈을 주고 채권을 산단 말이에요. 그러면 어느 순간에 달러가 강세가 보여가지고 이게 지금 2천원까지 올라갔다고 가정을 해봅시다. 그러면 분명한 거는 아까 2,000원에 달러가 들어와야 된다고 그랬죠. 그래야지 아주 많은 그 상황이 발생한다고 그랬는데 이 빌린 돈을 2,000원이 되면 미국에서 달러를 가지고 와가지고 2,000원에 이 빌렸던 담보에 해당하는 달러 채권의 그 빚을 달러로 다 바꿔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1,000원에 샀던 게 이쪽에서 2,000원에 산다고 달러로 바꿔서 사면 반이면 살 수가 있겠죠. 즉 1,000억의 매수가 여기 올라오면 500억에 살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얘가 다시 일이 내려가면은 이게 다시 1,000억이 되는 거죠. 이 채권이. 엄청나게 무서운 거죠. 자, 이게 환율 전쟁의 원래는 본질이라고 보시면 맞아요. 그래서 한번 환율 전쟁이 일어나면 그 나라의 부가 훅 하고 꺼져버리는 게 현실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거를 유럽도 지금 강행을 하고 있고 지금 한국도 뭐 중국도 산유국도 지금 모든 나라들에 대한 공격을 달러가 하고 있는 거고 이런 과정을 거치면서 그동안 달러를 어마어마하게 풀었던 미국의 재정 적자나 무역수지 적자가 흑자로 돌아설 수 있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여러분이라면 미국에 투자를 하겠어요? 워런 버핏이나 이런 사람들이 한국이나 산유국이나 유럽에 투자를 해가지고 채권으로 이렇게 레버리지를 늘린 다음에 환율이 급락을 하면은 이제 그 급락이라는 거는 이렇게 올라가는 거죠. 가치가 2,000원이 돼버리면 환율이 2,000원이 돼버리면 이때 가지고 있는 달러로 지금 팔아놓은
항공주 팔고 은행주 판 걸로 이걸 다 갚아버리면은 지금 여기 있던 그 채권들의 빚이 담보로 빌린 돈들이 다 달러로 바꿔서 없어지면서 달러가 또 풍부하게 들어오겠죠. 엄청나게 들어오겠죠. 그러면 저절로 환율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는, 원화가 강세를 보일 수밖에 없는 상황을 지금 만들려고 지금 시장은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것만 파악하시면은 상당히 어, 시장을 정확하게 보실 수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뭐 보면은 그 뭐 유튜브에서 요즘 굉장히 뜨고 있는 뭐 신한은행 AI인가 뭐 거기에 오 팀장분인가 그분도 굉장히 그 경제적으로 좀 많이 설명을 하는데 일반 개인들이 이 듣기에는 조금 해석하는 데는 좀 어렵지 않나. 그리고 뭐 또 여러 몇 분들이 계시는데 어떤 분들은 지금 뭐 저기 그 한국경제나 뭐 이런 데는 그한 뭐 논설위원은 또 계속 달러 약세로 얘기를 하고 계셨는데 요즘에는 조금 달러가 뭐 트럼프가 강세다 해서 굉장히 짧게 보시는 부분이 좀 많더라고요. 근데 제가 봐서는 이런 그 유튜버 분들의 이런저런, 왜 이분들은 그래도 어느 정도의 그 회사나 금융회사나 뭐 저기 증권 방송이나 이제 경제 방송에 적을 두고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시장을 판단한다는 거는 어느 정도는 근거가 있는 걸 가지고 판단을 해요. 틀리더라도. 근데 무작정 뭐 돈을 많이 푸니까 뭐 경제가 버블이 나오고 자산 가치가 상승하고 이런 생각은 좀 위험한 지금 이 상황에서는 판단이 아닐까. 왜? 달러가 저런 이유로 채권을 지금 사고 있고 채권을 그냥 사는 것은 아니죠. 분명히 저 채권을 위로 올려가지고 분명한 건 주식 판 거보다 채권을 훨씬 더 많이 산다는 거는 뭔가 채권을 담보로 계속 레버리지를 늘려가는 거다 하고 볼 수가 있는 거죠. 레버리지가 자꾸 이렇게 늘려가면은 이 어마어마한 이 그 양의 채권이 나올 수가 있는 거죠. 과거에 우리가 뭐 대학 다닐 때 이렇게 보면은 80년대, 70년대 뭐 이럴 때 60년대도 마찬가지인데 이 그 어디 데포트 가서 막걸리를 한 잔 먹으면 먹고 나면 엄청 머리가 깨져요. 근데 양조장에서 술을 한 통을 이렇게 만들어서 판매를 하면은 이 술을 배달하는 분들이 옛날에는 짐 자전거를 가지고 술을 배달하러 다녔는데 이분들이 이 술통을 한 세 통 받으면 이걸로 여섯 통에서 아홉 통을 만들어요. 술 찌개기도 넣고 막걸리 찌개기도 넣고 소주 타고 물 타고 해서 이렇게 여섯 통에서 아홉 통을 만들면은 이걸 이제 그 대포집으로 이렇게 이제 배달을 가요. 그러면 대포집 아줌마도 술 찌개기를 달라고 그래가지고 이 통으로 받은 이 막걸리를 뭐 보통 한 두 통씩 받는다 그러면은 한 통을 받던지 두 통을 받던지 이걸로 뭐 이분들은 세 통에서 다섯 통을 만들어서 팔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레버리지가 한 통이 뭐 여섯 통이 되고 또 여기 가가지고 또 뭐 거의 뭐 네 통이 되고 뭐 이러면은 한 열 통이 돼버린다. 레버리지가 열 통이 나와버려요. 이러듯이 채권도 지금 계속 이렇게 불려가는 레버리지를 만들고 있는 게 이런 게 바로 저번에 그 서브프라임에서 사고가 났던 뭐 CDO나 이런 그 채권 레버리지 늘리는 거나 거의 흡사한 상황이거든요. 결국은 나중에 이 그 막걸리를 제일 나중에 먹은 사람들은 골이 깨지고 머리가 아프고 정말 후유증에 시달리듯이 우리 경제도 정말 어떤 레버리지를 크게 이렇게 만들어가서 그 끝에서 이 독가를 먹는 사람들은 정말 죽을 정도의 아픔의 고통을 맞이하지 않느냐는 이런 생각을 제가 가지고 시장을 보는 것도 정말 우리 생활과 경제는 정말 밀접한 관계가 있다. 그래서 이렇게 비유를 좀 쉽게 하다 보면은 야 정말 달러가 강세가 나오면
그럴 수도 있겠는데 하고 생각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달러에 있어서는 제가 오랜 시간부터 거의 퍼펙트한 적중이라 그러면 이상하죠. 흐름을 모든 걸 다 읽어가면서 지금 여러분들과 시장을 보고 있기 때문에 이거는 한번 그 달러 강세에 대한 부분들은 항상 보시고요. 채권 매매는 어떻게 하고 채권으로 뭔 수익이 나냐고 그러는데 전 시간에 제가 채권을 한번 설명을 하다가 잠깐 뭐 방송 사고로 그게 지워져 버렸어요.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도 여러분하고 한번 우리나라 채권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게요. 제가 대신증권의 그 HTS를 사용하고 있는데 자 이런 식으로 우리나라 국내 채권에 대해서 알아볼 수가 있는데 우리나라 채권은 여기서 지금 살려고 그러면 한 계약이 10,000원이에요. 우리나라 채권은 10,000원으로 돼 있는데 이게 보면 지금 13,000원에 거래가 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13,000원에 거래가 된 거는 만기가 가까워 오는 채권이라고 보시면 되고 여기에 이자가 가미돼 가지고 내가 만기가 되면 이걸 계산해 보면은 13,000원을 받을 수 있어 이러는 채권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이 채권을 투자를 할 때는 10,000원인데 13,000원에 거래가 되는 거의 만기에 가까운 거는 이걸 사가지고 담보를 잡으면은 훨씬 더 많은 돈을 대출을 받을 수가 있겠죠. 자, 그러니까 이 부분을 이게 보고 이제 다음에 그 볼 수 있는 부분이 제가 여기다 좀 몇 개를 해놨는데 이 회사채나 이런 것들도 있어요. 요거는 지금 금호정기인데 1,300원에 거래가 된다는 거는 역시 10,000원 이상이라고 하는 거는 그 이자가 포함된 채권이라는 걸 알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서울 도시철도 요거는 지금 안 나오는데 지금 우리가 보면서 한번 해보기로 하겠습니다. 지금 받고 이거는 이제 보면 11,000원이죠. 이게 11,000원이라는 거는 역시 이자가 여기에 이제 포함이 된 겁니다. 여기 토지 주택 그 채권이기 때문에 이런 게 나오고요. 자, 중소기업은행 같은 경우에는 이제 거의 10,000원에서 9,900원에 지금 거래가 되고 있죠. 이런 거는 이제 거의 이렇게 할인이 돼가지고 9,900원에 매매가 될 수 있다는 걸 우리가 알 수 있고 지금 제가 시계를 여기다 지금 올려놓고 보는 거는 뭐 계좌번호를 안 보이기 위해서도 있지만은 지금 제가 12시 46분에 방송을 뜨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말에 제가 또 어디 좀 가야 될 때가 있어가지고 이렇게 뜨고 있는데 채권에 대해서 우리가 좀 더 잘 알면 좋을 것 같아서 일단 좀 채권 설명도 좀 하고 넘어갑니다. 자, 그래서 산업금융채라든지 이거는 자그마치 2만 원이나 해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이미 이자가 많이 포함이 되어 있는 거고 신한은행 신성 ENG를 한번 볼게요. 자, 이건 지금 거래가 안 되고 있는데 신한은행 걸 볼까요? 이것도 지금 안 나와 있는데 제가 좀 싼 거를 여기다 좀 넣어놨는데 요걸 다시 찾아봐야 되겠네요. 잠깐만요. 아, 두산인프라코아 같은 거는 좀 쌀 수도 있겠네. 이것도 안 나오네. 음, 잠깐만요. 이건 찾아보겠습니다. 자, 최근에 항공사 문제가 생긴 그 대한항공의 채권을 보시면은 지금 9,500원에 거래가 되고 있죠. 그러니까 분명한 거는 발행 당시에는 10,000원이었지만 이게 9,500원 정도의 9,500원, 9,600원 정도의 거래가 된다는 거는 약 400원 정도를 할인을 해서 살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를 싸게 400원 정도에 사가지고 10,000원 정도가 올라온다 그러면은 약 그 400원의 이익을 볼 수 있죠. 9,600원에 샀다 그러면은. 근데 얘가 이제 뭐 부도 위험이 있는다든지 뭐 이렇게 되면 이게 9,000원으로 떨어질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9,000원으로 떨어지면은 1,000원의 이익을 볼 수 있기 때문에 이 채권 수익률은 높아지는 거죠. 내가 1,000원을 벌 수 있으니까 지금 사면 400원을 버는데 1,000원을 번다면 채권 수익률은 600 떨어지긴 하지만은 600원을 더 벌 수가 있어서 600원이라는 채권 수익률이 올라가게 된다고 보시면 돼요. 대신에
이자가 떨어지는 거는 금리가 떨어지는 거는 채권을 발행할 때 뭐 5%의 금리를 주겠다, 10%의 금리를 주겠다 이렇게 얘기하는 부분이 돈이 너무 많아가지고 채권들을 너무 많이 산다 그러면 이 부분이 10%, 5%, 3%, 2%, 1%까지 떨어지는 거를 우리가 금리가 채권 금리가 떨어진다고 얘기를 하는 거고 자 이게 채권이 살 사람이 없거나 부도위험이 있으면은 가격이 9,000원까지 싸져가지고 이거를 살 때는 채권 수익률이 빠지면서 올라간다고 이렇게 아시면은 여러분들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채권이라는 거는 이런 좀 매력을 가지고 있죠. 마력보다는 매력을 가지고 있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채권에 대해서도 이런 기본적인 것만 좀 알고 계시면은 이런 채권 투자도 괜찮겠구나. 그래서 우리가 IMF 때 이 채권들이 부도가 나면 휴지가 되기 때문에 이게 만 원짜리가 10원짜리가 된 주식도 저 채권도 엄청 많아요. 10원, 뭐 100원, 뭐 200원, 500원 이런 그 채권들이 많은데 이거를 어마어마하게 사가지고 여기서 하나만 건져도 충분한 수익이 나기 때문에 이걸로 돈을 많이 번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정말 뭐 10원까지 가고 뭐 100원까지 갔다고 정말 여기서 이 시장에서 그렇게 거래가 됐고 정말 엄청나게 그걸 사 모은 사람들은 부를 축적해서 정말 증권회사를 사버린 사람들도 있었다는 걸 여러분들이 아시고 정말 위기는 뭔가 알아야지 기회가 되겠죠.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그런 점에서는 조금은 그 생각을 해서 한번 이 투자를 어디에다 집중적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도 한번 생각을 한번 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달러 강세에 대한 부분은 제가 정말 신물이 날 정도로 많이 얘기를 했고, 이 달러가 강세를 보일 때마다 우리가 상당히 어려움을 겪었던 거는 여러 번 있었죠. 그리고 요번에 이제 중국에서 양회가 일어나고 있고, 이제 제일 문제되는 게 뭐냐면, 이제 미국의 그 대차대조표 연준의 대차대조표의 자산이 늙어주는 거를 우리가 상당히 많이 봤었죠. 그래서 이 부분이 분명히 통화량을 조정을 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과연 미국의 통화량이 앞으로는 어떻게 될 것인가 하는 그 부분이 굉장히 이제 의문으로 남을 수가 있겠죠. 그래서 여기 이제 보시면은 그 일반적인 차트로 보면은 이렇게 지금 올라가 가지고 이 내려올 줄을 모르고 있는데 증감 속도로 보면 여기서 이렇게 내려가다가 이제 75 정도로 지금 다시 올라가다 낮춰졌기 때문에 아마도 이 제로 수준만 넘어서면은 아마 시장에 굉장한 데미지를 받을 수 있는데 이게 발표를 하는 게 7일에 한 번씩 발표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오늘 원래 21일 날 발표를 하는 건데 이제 22일 날 발표를 했으니까 아마 우리가 29일이면 아마 요게 좀 더 내려가는 거를 보게 될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은 미국에서 계속 그 정부는 국채를 발행을 하고 지금 연준은 시중에 돈을 걷어들이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이런 현상이 일어나고 있는 걸로 지금 파악이 되고 있고요. 자, 그러면 미국 연준의 그러니까 미국의 통화 정책 중 그 M2죠. M2는 보통 이 그 통화의 승수, 돈이 얼마나 회전을 하느냐 부분을 지금 알 수 있는데 좀 재밌는 거는 얘가 올라가다가 내려가다가 올라가다 또 내려갔다 또 올라가는 이 모습을 보이고 있는 걸 보면 이게 실질적으로 이렇게 돈의 회전율이 줄다가 늘고 하는 거는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될까요? 분명히 부양책을 발표를 하면은 계속 줄어들던 통화 승수가 돈을 팍 풀어가지고 시중에 이렇게 내보내면 확 늘어요. 근데 이게 늘다가 다시 은행으로 들어가 버리면서 이 통화 승수가 줄게 되거든요. 근데 또 여기서 돈을 풀었는데도 이 정도밖에 효과가 나오지 않는다면 다음에도 뭔가 이 돈이 그 도는 부분이 이렇게 줄어들 수가 있겠죠. 그래서 보통은
돈을 풀고 줄고 이렇게 하면서 움직였던 파동이 어느 순간에 갑자기 돈을 풀었다가 그게 돌아야 되는데 지금 돌지를 않고 있는 거예요. 좀 말이 좀 이상하죠. 이거 돌아야 되는데 이게 돌지를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가다가 지금 이런 상태인데, 자, 이렇게 회전율을 높였다가 확 줄여버리고 회전율이 높였다 확 줄여버린다는 거는 지금 미국 시장에서 돈이 그다지 풀리지 않고 있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풀어도 은행으로 들어가고 풀어도 은행으로 들어가는데 이 돈들은 어마어마하게 풀어놨지만 나중에 아까 처음에 제가 우리나라를 상대로 채권을 이렇게 샀던 부분들의 달러를 집중적으로 투입을 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 이런 준비를 하고 있지 않느냐. 이 풀린 달러들은 향후에 다시 글로벌로 흘러나가 가지고 어마어마한 지금 수익을 노리고 지금 베팅을 하고 있는 거 아니냐. 이런 미국의 통화 정책만 봐도 어느 정도는 좀 눈치를 깔 수 있지 않겠느냐 하는 지금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 있겠죠. 자, 그래서 우리는 정말 워런 버핏이라 그러면 외국인들의 채권 투자는 향후에 달러 강세를 노리고 있다는 걸 알 수 있겠죠. 지금 저렇게 레버리지를 늘려가는 거는 언젠가 뭐 국내에서 이게 담보를 갚을 수도 있는 거고, 그 다음에 환율이 이렇게 크게 떨어져 가지고 2,000원까지 떨어져 가지고 가치가 떨어져 가지고 달러를 투입하려고 하고 있는데, 미국도 여기에 투입할 달러를 지금 준비하는 과정이다 이렇게 보신다 그러면 분명한 거는 달러의 강세는 지속적으로 이어질 걸로 보이고 있고, 향후에 달러 강세를 노리고 채권 투자를 하고 있다. 그러면 이 워런 버핏 같은 사람도 이런 먹잇감이 있는데 굳이 미국에서 이제 오를 만큼 올라버린 주식들을 사가지고 그거를 먹겠다고 하겠습니까? 아니면 팔아버리고 지금 이렇게 채권들을 레버리지를 늘려가지고 향후에 환율이 떨어지면은 그 달러를 가져와서 바꿔서 환율을 떨어뜨린 다음에, 그러니까 강세를 만든 다음에 거기서 원금 회수를 하는 게 더 낫겠습니까? 저 같으면 저 같은 사람도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 워런 버핏이라는 사람이 이런 생각을 못 하고 있을까요? 저는 절대로 그렇게 생각을 안 합니다. 그래서 아마도 워런 버핏은 한국 채권뿐만 아니라 유럽 채권, 산유국이나 지금 위기에 겪고 있는 신흥국, 하지만은 분명한 거는 향후에 원금 회수가 충분히 가능할 수 있는 나라에 지금 집중적으로 채권을 사고 있는 걸로 저는 상상을 해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금리를 인하를 마이너스 금리 체제로 가버리면은 이거는 지금 간다 하지 지금 가고 있지는 않죠. 그러니까 어느 순간에 가가지고는 금리를 올린다고만 해도 이게 과거에 우리가 2013년부터 금리를 막 올린다고 막 그러다 결국은 2015년도에 올렸거든요. 근데 2013년도에 막 금리 올린다 그러니까 달러가 미국으로 몰린 다음에 2014년부터 달러 강세가 나오는데 엄청난 강세를 미리 만들어 버리죠. 그리고 이게 떨어뜨린 다음에 2017년 말, 그러니까 2018년 다시 되면서 다시 반등이 나오는 거, 이 부분들을 다 제가 읽어 드렸다는 거죠, 여러분들한테. 그래서 아마 우리 카페에서는 빅리치라는 사람은 환율에 대해서는 신의 경지를 넘어선 사람이라고 얘기까지를 합니다. 그래서 뭐 이거는 제가 이제 그런 얘기를 하는 이유가 여기 이제 빅리치의 경제 흐름을 알아야 재테크도 성공한다의 이제 카페인데요. 여기는 이제 무료로 운영이 되고 있고요. 모든 카페 활동에 있어서는 무료고, 혹시라도 뭐 돈을 요구하거나 이런 거는 아마 사기니까 그거는 이제 믿지 마시고요. 자, 제가 이제 최신 글들을 이렇게 써드리고,
오늘 이제 아침에도 제가 이렇게 시황 방송을 이렇게 방송으로 떠서 해 주거든요. 근데 요거 한번 잠깐 들어보고 가시면은 어떤 게 자, 여러분 나오냐면은요. 안녕하십니까? 좋은 아침입니다. 자, 지금 보세요. 방향성 모색을 하고 S&P가 어제 이런 오늘은 대신 이렇게 빨리 자료가 나왔네요. 그래서 이렇게 하락을 했는데 위에 지지 저항 기준봉에 대한 일봉에 대한 이 기준봉이 요거거든요. 요거에 대한 저항이 나오고 있고 근데 전체적으로 봐서는 이렇게 60일 이동 평균선이 밑으로 눕고 있는 상황에서 자, 지금 잠시 위에 올라가서 그 저항을 상황이 지금 미국 마주치고 증시를 지금 지금 설명하고 있는데 이 우리나라 올라가는 증시를 지금 상황이 한번 예상한 걸 다음 한번 볼게요. 또 재밌는 상황도 나올 것 같아요. 이 자, 우리나라 봉을 선 증시는 어제 제가 몇 번 설명을 드렸지만은 잠깐만요. 선물 차트로 보면은 자, 어제 분명히 나와줘야 될 음봉. 자, 여기서 오늘 아침에 이게 오전 6시 30분에 그 만든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도 보세요. 제가 아 1시 지금 1분인데 이렇게 방송을 하고 아침에는 거의 그 5시 반부터 일어나서 준비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방송도 아마 지금 내일 아침 6시 정도에 등록이 되도록 지금 해 놓을 겁니다. 근데 이제 여기서 보시면은 어제 변곡일이라고 말씀을 드렸고 이 오늘 거는 왜 한번 보여드리냐면 이 봉도 읽을 수가 있다는 거죠. 어떻게 봉이 만들어지고 어떻게 또 상황이 나올 거다. 그래서 오늘 봉을 어떻게 맞추느냐 이걸 한번 여러분들께 보여드리려고 그래요. 자, 한번 보세요. 이 이렇게 내려오거나 이렇게 이제 팽이 부분이 나온다고 그랬는데 사실 이제 10십자에 가까운 팽이가 나왔었죠. 그래서 어제 상당한 변동이 나왔었는데 보통은 우리가 이렇게 딱 봤을 때 봉을 그냥 하나만 보고 판단을 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이 봉을 합해서 이렇게 그려본다 그러면 지금 요런 어쨌든 봉이 이렇게 나오겠죠. 나오는데 여기서부터 이제 그 내려간다고 오늘부터 이렇게 이제 좀 이렇게 치면은요. 어떤 봉이 만들어지냐면 이거를 이제 요렇게 여기서 오늘 떨어지는 게 얼마나 떨어질지는 아직 이제 모르겠지만 분명히 떨어지고 시작할 겁니다. 그래서 요런 이 윗꼬리가 달리는 음봉이 나오면서 이 음봉의 크기가 점점 커지겠죠. 지금 여러 개를 지금 합해서 했는데 자, 오늘 여기까지 빠지고 월요일에 또 여기 빠지고 이건 예를 드는 겁니다. 이렇게 빠진다고 가정을 했을 때는 이걸 전체 합했을 때 이런 윗꼬리가 달린 음봉이 나오고 음봉의 크기가 점점 커진다는 거. 그래서 이게 봉이 5개가 모여서 만든 게 주봉이란 말이에요. 주봉의 모양이 이렇게 완성이 될 가능성이 높은데 이게 이제 몇 월이었나는 모르겠는데 여기 보시면은 화요일부터였죠. 그러니까 이제 화요일부터 다음 화요일까지 그림을 그려보면서 이 봉원 하나를 만들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뭐 지금 여기 보는 거 월화수목금. 자, 이게 좀 길어지니까 이거는 이제 그만 보기로 하고 자, 오늘 어떤 걸로 마무리 됐나 보십시오. 이렇게 봉이 아까 그렸던 거 윗골이 이렇게 달리고 큰 봉으로 이렇게 마무리를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거를 정말로 실시간으로 이렇게 맞추면서 하는 사람이 과연 아마 제 생각에는 없을걸요. 그리고 재밌는 거는 이 시장에서 여기서 이렇게 어제 이렇게 이 부분도 여기 갖다 꺾이는 거 이런 거를 이 꺾이는 걸 다 맞출 수가 있다니까요. 그러면 이제 막 선물 옵션 하시는 분들은 정말 기가 막히겠죠. 자, 오늘도 아침에 이렇게 빠지고 이렇게 가는 부분들을 이 꺾이는 부분들을 정말 이게 터닝이 나오는 부분이 있어요. 가다가 이렇게 이 부분까지 다 읽어낼 수 있다 그러면 정말 얼마나 좋을까요? 근데 정말로 이게 실시간으로 가능하다니까요. 경제는 자기들이 이 예측을 못한다 그래가지고 뭐 신의 경지다 뭐 이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 정말 이렇게 꺾이고 이런 부분들이 다 예상이 되는 상황에도 경제가 예측이 안 되는
안 된다는 사람들이 많고, 우리 카페 사람들은 이걸 저하고 지금 그 확인을 해 나가고 있고요. 그리고 이거 원달러 환율이거든요. 이게 1324원까지는 이제 목표치로 놓고 있는데, 제가 여기서부터는 이 박스 그려놓고 하방을 한 번도 안 드렸어요. 그리고 오늘 1240 이런 정도까지 아마 이제 반등이 나올 거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물론 이제 1237원도 지금 32원, 38원까지 이게 드렸었던 거거든요. 목표치를 그때 목표치에 도달하면 새로운 목표치를 드리고 이랬었는데, 자, 여기 이렇게 오늘 그 여기 investing.com을 이렇게 보시면은요. 지금 우리나라 환율이 여기에서 이미 1242원이 가가지고 이미 목표치에 도달해 있는 상황이에요. 자, 여기 오시는 김에 한번 이 지수도 한번 봅시다. 지금 나스닥하고 S&P 그 지금 선물이 약간 플러스로 지금 돼 있지만, 지금 실질적으로 지수는 다우가 이렇게 많이 빠지고 있고 S&P도 빠지고 있고 해서, 이렇게 보면 이제 주식 종목으로 보면은 애플이 아까 마이너스였는데 지금 플러스 나고 있네요. 그리고 이제 중국 기업들의 제재가 가해진다 그러니까 아리바바가 지금 4.54가 빠지고 있고, 이거는 이제 ADR입니다. 그래서 트위터나 이런 것들, 알코아, 뱅크 오브 아메리카, 이제 은행주들도 이제 다시 빠지고 있죠. 이게 이제 뱅크 오브 아메리카나 코카콜라, 엑슨모빌은 지금 이제 그 다우지수에 편입이 되어 있기 때문에 아마도 다우지수가 조금 더 밀리고 있죠. 이 엑슨모빌은 참고적으로 우리나라 뭐 삼성전자만큼의 다우지수를 편입하고 있는 어 저기 주식입니다. 시가총액이 그만큼 크기 때문에 아마 이제 그 지수에 대한 영향이 많을 것 같아요. 그리고 아마 제가 봐서는 이 그 우리 병곡이라고 맞물려서 미국 증시도 어느 정도는 아마 이제 조정권에 들어가지 않을까. 지금까지는 달러가 강세가 보이면서 글로벌 여러 나라들, 특히나 우리나라 개미들이 미국에서 들어가 가지고 주식을 많이 사주다 보니까 지금 엄청난 그 상승이 일어나고 있는데, 이 그 받아주는 사람들이 있다 보니까 미국의 대기업들 자사주를 다 여기다 매각을 하고 그리고 CEO들도 지금 매각을 여기다 하고 있는 입장이기 때문에 지속적인 상승이다 이런 거는 조금 의심을 가지고 봐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어제 이제 금하고 은도 좀 빠지다가 오늘은 약간의 반등이 나오고, 지금 이제 WTI도 오늘 방송에서도, 전에 방송에서도 해드렸는데, 얘네들은 지금 5월물 그 US 오일 펀드가 7월물로 2월을 시켜주면서 지금 이런 현상이 일어나고 있는데요. 아마 7월물이 가까우면 재고나 이런 부분들이 분명히 문제가 돼가지고 언제라도 15달러 아래로 떨어질 수 있는 그런 조건을 가지고 있다는 걸 아시고 여러분들이 시장에 임해서 보시기 바랍니다. 이게 또 한 번의 급락이 나와버린다면 굉장히 시장도 또 한 번의 데미지를 받을 수 있고, 이로 인해서 또 한 번 유가에 올라가는 쪽에다 혹시 뭐 존버를 해 놓으신 분들은 조금은 이 생각을 하시면서 시장을 봐야 되지 않을까. 그리고 갑작스러운 급락이 나온다면 빨리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돼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걸 그 괜히 하는 얘기보다도 저희 카페에서는 이렇게 이제 꾸준히 시장에 대해서 그 리딩을 하면서 이 전망을 하지만은, 아마도 이 시장의 흐름에 있어서 그 전망하는 부분이 적중률이 좀 높기 때문에 여러분들하고 시장을 보시면서 좀 편안한 장을 보고 있지 않느냐, 지금 이렇게 판단을 해볼 수가 있어요. 자, 지금 금리나 마이너스 금리 이런 부분들은 제가 생각하기에는 미국 입장에서 보면은 어떻게 봐야 되냐면, 미국 입장에서는 이걸로 달러의 강약을 조정하는 그런 도구로 사용하고 있고,
만약에 우리나라도 이게 마이너스 금리가 온다 뭐 이런 얘기도 간혹 등장은 하는데 여러분들에게 돌아오는 혜택이 얼마나 있을 것 같으세요? 시장은 크게 이 금리를 가지고 통화 정책을 와 금리를 가지고 어떤 지금 시장에서는 이 경기 부양으로 해서 화폐를 풀기도 하고 화폐를 다시 어, 거둬들이기도 하고 그리고 금리나 이런 부분을 위해서 물가 조절을 하고 있고 또 고용이나 이런 부분을 조절을 하고 있는 부분이거든요. 근데 이 부분이 제대로 된다면 모르지만 미국은 기축통화 달러국으로서 얘네들이 이거를 활용을 해서 달러의 강세와 약세를 만들면서 아까 채권으로 수익을 받던 거나 어떤 나라의 외환위기를 겪게 해가지고 그걸로 인한 수익을 챙기기 위해서 이런 금리 정책을 많이 했다는 거예요. 결국은 우리 시장은 이제 인플레이션하고 디플레이션 이 두 가지를 가지고 지금 정책을 하고 이 두 개가 합해진 게 이제 스태그플레이션인데 이 부분이 1980년대 가장 성행을 했던 부분이에요. 정말 희한한 게 물가는 올라가면서 소비는 안 되는 이런 그 상황이 복합적으로 나타났던 건 뭐냐면 이런 1985년 프라자 합의 그 이후에 상당한 그 환율에 대한 변화를 가져왔는데 그러면 이번에도 이런 식으로 환율이 달러가 급등을 한 다음에 이 절상이라는 걸 통해 가지고 시장이 그 반응을 한다 그러면 이 80년대 스태그플레이션처럼 자산 가치는 올라가면서 소비가 굉장히 줄어버리는 상황이 나올 수 있는데 이 단계를 넘어가면 향후에 제가 만들어낸 용어지만은 비소비성 경제 체제가 와가지고 일본처럼 잃어버린 20년이 또 30년이 이렇게 나올 수도 있는 부분이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한번 시간이 되면은 비소비성 경제 체제가 어떻게 무섭고 이거는 좀 아직은 이런 그 자산 버블이 일어나질 않았기 때문에 지금 제가 언급은 크게 안 하고 있는데 제가 이 방송에서 몇 번 말씀을 드렸죠. 향후에 비소비성 경제 체제가 왔을 경우에는 상당히 위험해서 자산을 모두 내 던져버려야 되는 그런 상황까지도 올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앞으로 5년 뒤, 10년 뒤가 될 거니까 뭐 이거는 지금 생각하실 거는 아니고 제가 어떤 면에서는 제가 너무 좀 빠르게 예측을 해서 행동을 조금 빨리 하다 보니까는 손실을 보다가 원금 회복을 하고 뭐 이런다고 하는 소리도 들었는데 투자는 본인들이 알아서 하시는 거예요. 저는 그냥 시장의 흐름만 말씀을 드리는 거지. 뭐 그런 얘기 할 필요도 없고 나는 시장이 이렇게 될 것 같다는 것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모든 투자의 판단은 여러분들이 책임하에서 하셔야 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제 우리 증권 시장은 어떤 흐름을 보일 건가? 계속 채권에 대한 레버리지를 늘려가려면 외국인들은 지속적으로 주식을 팔아야 되고요. 그리고 짧게 상승을 먹으려고 그러면은 선물로 선물이나 옵션으로 매수를 해가지고 빨리빨리 짧게 끊어 먹겠지만 주식을 파는 입장에서는 주식이 떨어지면 안 되겠죠. 위에서 붕붕붕붕붕 뛰어났는데 어느 정도 이제 환율이 우리나라 원화가 싸지려고 할 때, 달러가 강세를 보이려고 할 때는 분명한 거는 이 주식 판 거를 다 멈추고 어 물론 이제 주식도 더 팔 수도 있겠죠. 주식을 뭐 더 팔든지 해서 이 가지고 있던 선물을 엄청나게 매도해 가면서 밑으로 아마 때리면서 이 지수를 하락시킬 가능성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어느 정도 한 1조 원 가까이만 선물 매도가 나온다 그러면 그거는 정말 하락에 대한 키포인트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시장은 장기적으로 돌입이 될 것인가? 이걸 한번 보면은 이 부분에서 어제 제가 그 코스피 200 선물 지수 향후 예상도를 한번 그래서 봤었죠. 자, 요번에 이런 계단식 하락이 나올 거다. 근데 이거 분명히 화살표의 크기는 신경을 쓰지 말아라. 전에 우리가 뭐 환율에서도 잠깐
이랬다가 뭐 실기를 했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데 저는 환율에 대해서 틀린 적이 한 번도 없어요. 그러니까 이 부분만 여러분들이 알고 보시면은 되고, 자, 코스피 200 이렇게 보시면은 분명한 거는 오늘 아침 6시 30분 방송에도 해드렸지만 아까 그 예상도를 적용하면 60분 봉에서 이렇게 떨어질 수도 있고 여기 박스권 하단까지 이렇게 가가지고 반등이 나오다가 이렇게 떨어질 수도 있는 부분, 그리고 그게 연속적으로 이런 그 저항대, 여기 박스 저항에 부딪히고 내려오면서 여기를 큰 음봉이 이렇게 깨고 내려가지 않으면은, 그러니까 뭐 요 정도 되겠죠. 뭐 요 정도 이렇게 깨고 내려간다 그러면 하방에 대한, 그리고 그 예상도에 대한 그 부분이 상당히 많이 맞아 떨어질 거라는 걸 알고 한번 시장을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계속 지속이 되면서 시장은 약세로 돌아설 거고 환율은 이제 위로 올라가는 상황이 나오는데, 일단 우리가 목표치를 1324원까지 지금 보고 있기 때문에 뭐 1324원이면은 요 정 고점을 넘어가겠죠. 그러면 이런 게 나오려고 그러면 뭔가 위기가 나오든지, 제가 그 오늘 그 중국 양회에 대해서는 지금 언급을 안 하고 있지만은 이미 중국 양회에 대해서도 제가 설명을 드렸었죠. 중국 양회는 분명히 내수 활성화에 대해서 초점을 맞출 거고, 중국이 이제 그 재정 적자 부분을 확대를 한다고 그랬으니까 뭐 그 부분도 어마어마한 돈을 풀어가지고 아마 1조 위안 정도, 그러니까 우리나라 돈으로 한 170조 정도를 풀어가지고 지방을 활성화시키는 그런 그 정책을 펼칠 거고요. 지금 중국은 지금 내수를 위해서 농공상민들의 거의 뭐 신분 계급제 정도도 이게 해소를 하고 어디든지 이주를 하고 투자를 하고 이렇게 만들어 버리고, 지금 걔네들이 가지고 있는 뭐 소작농이나 뭐 이런 그 땅들을 아마 분할을 해서 줘서 이게 매매가 일어나 가지고 도시에 있는 대기업이나 개인들도 그런 농장들을 땅을 살 수 있는 그런 지금 상황을 만들어서 농지 가격을 상승시키고 그거를 이제 거래를 시킴으로 인해 가지고 아마 경제 부활을 아마 지금 노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우리나라나 중국이나 이런 나라들이 그 통화를 마음대로 이렇게 그 저기 발행을 해가지고 버틸 수가 없어요. 과거에도 이제 몇 나라들이 그런 식으로 경기 부양책으로 통화를 막 남발하다가 굉장히 인플레이션이 그 뭐 하이퍼 인플레이션이 왔죠. 그래서 무너진 나라들이 지금 한둘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오늘 저녁에 지금 아마 어제 그 전 방송에도 얘기했지만은 아르헨티나가 지금 거의 650억 달러를 오늘 이제 막지를 못하면은 부도가 나게 생겼죠. 그래서 아르헨티나의 지금 환율은 보면 정말 이런 환율이 있냐 할 정도로 끝없이 지금 올라가고 있죠. 근데 아르헨티나도 이미 그리스를 봤죠. 그리스가 배를 째라. 우리는 채권 못 갚겠다 그러니까는 그거를 탕감을 해준 사례들을 봤기 때문에 아마 지금 채권단들하고 정말 뭐 피 튀기는 그 줄다리기를 아마 하고 있을 걸로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이 아르헨티나의 650억 그 부도 아니면 부채 탕감 뭐 연장 이런 결과에 따라서 또 시장은 한번 흔들릴 가능성이 있고, 지금 몇몇 나라들은 터키나 이런 데도 지금 빠지다가 영국하고 몇 나라에다가 통화 수합을 요청을 해놔 가지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 지금 뭐 영국이나 뭐 유로나 이런 쪽도 지금 뭐 내 코가 석잔데 이걸 해줄지 안 해줄지는 모르죠. 그래서 어느 정도 이 저항대에 딱 60일선 저항대에 부딪히니까 지금 이런 현상이 일어나고 있고, 여러 나라들이 지금 상당히 어려운 상황에서 달러가 약간은 지금 풀었다가 지금 다시 조이는 모양이 나오고 있죠. 그러니까 달러를 지금 이 풀었다 조였다 하는 부분을 굉장히 달러 시스템이 잘하고 있고, 중국 위안도
지금 이런 상태로 지금 위로 올라가고 있는 상태예요. 결국은 내수 진작을 위해서 그 재정 적자 확대를 하면서 돈을 풀면 또 한 번에 위안화의 가치는 또 떨어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정말 우리가 예상했던 이 목표치 8위안을 제가 항상 유지를 한다. 그리고 이렇게 얘기했던 부분들이 지금 실행이 되고 있는 거고, 자 이렇게 되면 달러 인덱스도 지금 더 올라갈 가능성이 높고, 제가 목표치를 105, 107.69달러, 105.6달러까지 지금 보고 있으니까 여러분들도 여기에 좀 신경을 써서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 이제 마무리 부분으로 이렇게 보시면은 이 예상도 부분도 예상도 부분이지만 향후에 그 달러 지금 환율도 지금 그려놓은 게 있는데 요거는 그 뒤에 있는데요. 나중에 제가 한번 그 예상도는 보여드리기로 하고, 자 시장은 이제 장기전에 돌입을 할 것인가, 분명한 거는 그 예상도를 여러분이 보셨지만 그 예상도가 진행되는 시간이 상당히 더딜 거라는 거, 그리고 하방을 본 사람도 이런 하락이 이렇게 이어지면은 분명한 거는 마음이 이게 그 불안하게 되고 또 올라갈 수도 있어 하는 부분이 나와요. 그래서 개인 투자자들은 분명히 개미 투자자들은 이렇게 빠질 때 여기서 왕창 샀다 오르면 조금 파는 것 같다 또 이렇게 하면서 이 하락에 대한 의심을 전혀 안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반등이 굉장히 사람 마음을 간사하게 만들 거예요. 그러니까 물 타고 여기서 팔면 좋은데 이거를 한두 번은 할 수는 있겠지만 거의 물려서 존버가 나오면 이런 식으로 계속 팔지도 못하게 만들어요. 왜? 반등이라도 없으면은 손절이라도 할 텐데 마치 갈 것 같이 갔다가 또 빠지고 마치 갈 것 같다가 또 빠지고 이런 상황이 나와버리면은 한번 여러분들도 생각해 보세요. 삼성전자 예를 들어 지금 5만 원이야. 지금 4만 8천 원 됐어. 물 탔어. 근데 이게 딱 가. 근데 5만 원이 안 됐기 때문에 여기서 약간의 마이너스를 남겨놔서 아예 본전 가든지 아니면은 올라가면 팔아야지 하는데 딱 못 미치고 또 내려가 버려. 이거 팔 걸 그랬나 아쉬워하는데 또 여기서 반등이 나와. 그래 그렇지 하고 그래. 근데 이게 또 떨어져 버려요. 그러면 이거 물 타가지고 한번 반등할 때 먹어야 되겠다 하는데 생각보다 더 많이 빼버렸다 반등이 나와버리고, 항상 마이너스 손실을 갖게 하니까 물 타고 나중에 안 되니까 신용미수 쓰고 담보대출 받고 이렇게 해가지고 한 번은 정말로 강하게 하락이 나와버리면은 그때 모든 걸 다 털릴 수도 있다는 걸 알고 시장을 봐야 되니까 분명히 시장은 장기전으로 돌입을 할 거다. 이 부분을 여러분들이 꼭 아시고 시장을 보시고요. 자, 시장은 지금 나스닥을 제외한 뭐 다우나 S&P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지금 상당히 그 하락 패턴을 벗어났다고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오늘도 지금 보시면 알겠지만 미국 달러 지수 이렇게 지금 올라가고 있죠. 다시 달러 인덱스 100달러를 향해서 지금 가고 있습니다. 분명한 거는 미국 시장은 최근 들어서 뭐 거의 1시간이나 1시간 반, 좀 빠르면 2시간 남겨놓고 변동성이 나왔기 때문에 아마 이 하방에 관련된 부분은 그렇게 쉽게 반전이 안 될 가능성이 높으니까 이거는 내일 아침 한번 여러분들이 확인하시고 방송을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 유가도 지금 상당히 많이 버텨주고 있는데 아까 얘기했듯이 상당히 좀 주의를 하고요. 정말 안정적이라 그러면 우리나라 환율이 지금 여기 환율에서 어떻게 9원 40전이 올라가지고 1242원 60전을 지금 가고 있을까요? 보나마나 이렇게 되면 우리 이 증시도 아마 월요일 날 그렇게 썩 좋지는 않는 모습을 보일 걸로 예상을 해봅니다. 그래서 지금 오늘은 왜 채권을 워런 버핏이 사고, 꼭 이 워런 버핏이라고 하는 거는 어떤 미국의 큰 손, 달러를 그 운영하는 큰 손을 지금 지칭하는 거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오늘 그 강의를 들어보시고 과연 달러가 왜 강세를
보여야 하고 이 강세가 이어짐으로 인해서 아주 다른 나라 화폐에 비해서 굉장히 강하게 그 나라 채권이나 자산을 산 다음에 그게 다시 이 상대국 그 환율이 강세를 보여서 애들이 자금을 회수해 갈 때 미국의 재정 적자가 줄고 나머지 무역수지 흑자도 나면서 재밌는 현상이 일어날 겁니다. 왜냐하면은 분명한 거는 미국은 지금 식량 패권을 가지고 있고 에너지 패권까지 지금 다 잡았어요. 근데 이렇게 잡은 애들이 나중에 달러가 약세를 보였을 때, 강세를 보였다 약세를 보였을 때 상당히 수출을 할 수 있는 그 양이 많아져요. 근데 미국은 환율이 오르든 안 오르든 1달러는 1달러예요. 그렇기 때문에 상대국이 달러가 싸게 느껴지는 거지 미국은 달러가 싼 게 아니라 자기들의 원금을 회수하고 수출로 인해서 돈을 훨씬 더 많이 벌어 들일 수 있다는 거를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는 게 미국의 달러 시스템이에요. 자, 그렇기 때문에 분명한 거는 여기서 달러 강세는 이어질 수밖에 없지 않겠냐는 제 생각인데, 자, 여러분들 생각은 어떠세요? 자, 즐거운 주말 되시고 다음 주 월요일에 한번 뵙기로 하겠습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그 만약에 이제 우리 회원들이 대부분 이렇게 보고 계시는데 만약에 그 제 리딩이나 이런 거를 한번 듣고 과연 어떤 건지 뭐 유튜브 보시고 그 아래에다가 한번 댓글로 여러분들 생각을 한번 적어줘 보셨으면 좋겠어요. 자, 다시 한번 즐거운 주말 되시고 월요일 날 뵙겠습니다.